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 왼쪽에 회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회로 작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회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요소 연결하고 선 색상 변경하기 라는 항목으로 이름을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쭉 스크롤을 내려서 구성요소 중에 아두이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배치하기 전에 키보드 R키를 누르면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된 상태에서도 이 구성 요소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화면 위로 스크롤을 해서 LED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LED는 불빛을 내는 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배치하고 클릭을 합니다. 화면을 줌 아웃, 줌인, 즉 확대, 축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축소도 가능합니다. 또는 화면에 너무 작게 보였을 때 적당한 크기로 변경하는 방법을 왼쪽에 줌 투 핏이라고 하는 메뉴 또는 단축키 F를 누르면 화면에 맞춰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전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선이 연결될 핀이나 또는 구성 요소의 단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빨간색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클릭하면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의 시작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전선의 반대쪽에 연결할 부분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 가져가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단자,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요. 양극에다가 다시 클릭하고 바탕에다가 클릭할 경우에는 곡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을 5V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배치된 전선의 동그란 지점을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쭉 전선을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로를 구성할 때 전원과 그라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부품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전원과 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로 확인을 해보시면 배터리에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플러스는 양극,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음극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흐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고요. 연결될 수 있게끔 전선을 이어줘야지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선을 아무런 전자부품 없이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쇼트라고 합니다. 쇼트. 이때 배터리에 흐를 수 있는 가장 큰 전류의 양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연기가 나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전원과 그라운드에는 다른 색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배터리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양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음극, 즉 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플러스, 즉 5V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은 와이어 컬러,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전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을 전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전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전선의 유형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선과 그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악어 클립, 그 다음에 자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일반을 사용합니다. 일반 전선을 사용을 하고요. 이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S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이렇게 LED가 고장난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왜 LED가 망가졌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LED를 통과하는 전류는 483mA입니다. 절대 최대값은 20mA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LED에 흘러야 할 전류는 20mA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현재 483m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에 물이 흐르는데 너무 많은 물이 흐르면 범람하겠죠. 넘쳐서 홍수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물이 흘러줘야지 큰 문제 없이 그 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이 넘쳐 흐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물의 양을 전류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류의 양이 너무 크면, 필요한 양보다 너무 커지면 전자부품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전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해야 원활하게 아두이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은 단순히 회로를 배치하고 연결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작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로를 구성해 놓고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전자부품을 나중에 연결할 경우에 안전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교육 때 아두이노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습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구성을 해보고 실제 아두이노 보드를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선을 단축키로도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쥐었다가 다시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극을 5V에다가 연결하고요. 마지막에 변경된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지금 보시면 숫자 1, 2, 3, 4 점점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1번은 검은색, 2번은 빨간색, 3번은 주황색, 4번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장 자주 쓰는 색이 1번과 2번입니다. 전원과 그라운드는 가장 자주 쓰는 선이기도 하고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전원은 2번,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1번, 이렇게 변경해서 전선의 색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단축키를 이용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회전하는 단축키는 R이었죠. R. 로테이트의 앞자를 따와서 R입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삭제는 단축키가 없고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뒤로 가기, 즉 명령 취소 버튼은 컨트롤 Z 이렇게 이전으로 작업을 되돌릴 수 있고 다시 이 작업을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컨트롤 Y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또 노트를 추가하는 버튼은 영문자 N이고요. 이렇게 노트를 추가해서 LED라고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선의 색상을 바꾸는 단축키 1번부터 0번까지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단축키는 S였죠. S. 스타트하고 스탑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스탑.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성 요소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